발로 발을 부르면서 드럼의 킥 같은 소리를 내기도 하고 그러면서 제가 처음 그 소지 작가님의 느꼈던 그 코끝의 찡함을 관객분들한테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음악은 이번에 선보이고 싶은 음악은 그렇게 한번 전달해보고 싶은 저의 욕심을 느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뮤지컬 비밀의 화원의 강하나 작곡가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님 작곡가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름이 어려운 강하나 작곡가입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이 아이들이 아이와 어른의 어떤 그 경계에 있는 인물들이 서로의 보호자가 되어주면서 서로 교감하고 소통하는 그런 성장 과정이라는 이야기가 저한테 가장 많이 와닿았던 것 같고 또 동물과의 교감, 그 식물을 심고 키우면서 식물이 자라나는 것을 보면서 느끼는 그런 성장에 대한 희망 그런 것들이 작업하는 데에 저에게 가장 영향을 줬던 키워드들이 아닌가 하고요. 작업을 하는 동안에는 작곡가가 상상하고 머릿속으로 들리는 소리들을 생각하는 데에 그치고 사실 악보도 저는 불완전한 매개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이렇게 눈에 보일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여러 제작진, 창작진, 배우님들 덕분에 무대에서 이렇게 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시간입니다. 이렇게 날씨도 따뜻해지고 정동극장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극장이었는데 이렇게 극장에서 공연을 올릴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고요. 이성준 음악 감독님 비롯해서 여러분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이성준 감독님을 코끝 찡하게 만든 작가님입니다. 김솔지 작가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극작과 작사를 맡은 김솔지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비밀의 화원은 제가 어릴 때 가장 좋아하던 이야기 중에 하나였는데요. 제가 재작년에 이제 코로나 심해지고 약속도 다 취소되고 막 이렇게 집에서 맨날 무기력하게 우울하게 있다가 내가 어떤 이야기에 설렜었지? 어떤 이야기를 사람들이 보면 설렐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제가 어렸을 때 비밀의 화원을 되게 좋아했다는 게 떠올랐어요. 어렸을 때 이렇게 풀이나 이렇게 나무로 된 담장 같은 거 보면 거길 맨날 이렇게 파헤쳐 보고 싶었거든요. 이 뒤에 뭔가 나만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마법적인 비밀의 화원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초등학교 때 이렇게 나무 운동장 뒤쪽에 나무 이렇게 풀숲 같은데 그 조그만 공터가 안쪽에 있어서 제가 실제로 어릴 때 혼자 막 거기에서 방과 후에 막 몇 시간씩 앉아있고 이런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비밀의 화원이 다시 생각이 나서 오랜만에 다시 읽어봤더니 제 기억 속의 얘기보다 더 좋은 이야기더라고요. 방치됐던 어린 아이들 그리고 무기력했던 아이들이 비밀의 화원을 만나면서 다시 이렇게 생기를 되찾고 그런 이야기가 저한테 너무 좋았고 그래서 그리고 제가 철이 좀 늦게 들어서 그런지 아직 어른이 되어가고 있는데 제가 그 과정에서 좀 이렇게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이럴 때 내 마음속에 어떤 비밀의 화원을 내가 간직하고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이야기를 다른 분들도 비밀의 화원이 마음속에 생겼으면 해서 이렇게 쓰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뮤지컬 비밀의 화원의 이기쁨 연출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출하는 이기쁨입니다. 앞에서 다
많은 말씀 해주셨는데 저도 비슷한 어떤 감정들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전작이 사이코패스가 사람을 죽이는 작품을 했었거든요. 네, 성준 감독이랑 같이 했었었는데 이 비밀의 화원이라는 작품 하면서 되게 개인적으로 또 어떤 작품에서 주는 에너지로 되게 힐링받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보자, 어떤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보자 라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좋은 작품에 같이 할 수 있어서 제가 저의 마음도 같이 좋아졌던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메시지들을 조금 잘 무대 위에서 어떻게 구현할까에 대해서 저희 참 제작진 여러분들이랑 굉장히 많은 회의를 했었었고요. 그래서 시험 때 보신 것처럼 이제 직접 라이브로 연주하시는 저희 밴드분들 외에도 이제 이 무대를 지금 가득 채우고 있는 미디어 아트 그리고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저희 그 시그니처 향 개발한 시그니처 향이 있어요. 그런 향을 이제 저희 장면 부분에 맞춰서 또 발현을 하는 어떤 부분들까지 이것저것 많은 부분들을 좀 고민하고 시도를 한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희 관객 여러분들께 공감각적으로 따뜻함을 같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작품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꼭 찾아와 주셔서 이 작품을 좀 만나주신다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가진분들의 말씀을 들어보았습니다. 그럼 참석해주신 배우분들의 직접 소감 말씀 듣겠습니다. 그럼 먼저 홍나영 배우부터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에이미와 메리 역할을 맡은 홍나현입니다. 네, 어릴 때부터 너무 좋아했던 DVD였어서 해질 때까지 돌려봤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걸 소재로 한 작품과 또 너무 좋은 분들과 이 좋은 극장과 이 모든 게 정말 3요소가 맞아 떨어져서 너무 행복하고 설레면서 공연하고 있고요. 이제 시작이죠? 네, 오늘을 시작으로 공연을 계속할 것 같고요. 네, 막공까지 다치지 않고 다들 행복하게 하고 있을 테니까 많은 관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찰리 콜린 크레이븐 역의 임진섭 배우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찰리 콜린 크레이븐 역할의 임진섭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일단 정동국장과 공연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그냥 제 개인으로서 따뜻한 작품을 하는 제가 조금 좋아요. 그 따뜻한 작품을 하는 순간 그 공연을 하고 나서 이제 집에 갈 때 그 조금 배우라기보단 그냥 제 자신으로서 행복해지거든요. 그래서 이 작품도 그런 작품인 것 같고 그렇지 않은 작품도 해야 하겠지만 당연히 그래서 굉장히 기분 좋게 연습을 하면서 오늘 첫 공연은 이제 다른 친구가 하지만 앞으로 막공까지 행복하게 잘 해보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동일 역할입니다. 정백선 배우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백선입니다. 우선 너무 대단한 창작진 분들과 그리고 멋진 선배님들과 함께하게 되어서 진심으로 영광이고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따뜻하고 아름다운 작품에 절대 누가 되지 않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비글 디콘 수업의 역의 박선영 배우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비글 디콘 소비 역을 맡은 박선영이라고 합니다. 서서 얘기하겠습니다. 우선 이 비밀의 화원을 어디서 공연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정동극장이더라고요. 그냥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어디서 하면 참 잘 어울리는 극장이 있을까 했는데
게다가 정동극장이어서 너무 기분 좋게 시작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비밀의 화원을 연습을 하면서 이제 정말 좋은 에너지도 받고 자극도 많이 받고 이렇게 잘하는 우리 배우분들과 너무나도 훌륭하신 창작진 분들과 같이 해서 너무나도 많이 배우고 있고 많이 부족한 점도 깨닫고 있어서 이 공연과 같이 성장하는 그런 좋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지만요. 아무튼 좋은 그런 에너지를 받고 있습니다. 막공까지 끝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동일 역할입니다. 종현 배우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DKG 종영입니다. 네, 우선 이렇게 2023년 봄을 비밀의 화원이라는 작품으로 함께 너무 멋지신 분들과 함께 시작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영광이고요. 사실 제가 이 작품을 이제 연습을 딱 시작했을 때 제 뭔가 개인 심적으로 좀 많이 힘들었었나 봐요. 근데 이 이제 배우님들과 연출님들과 감독님들과 작가님과 함께 이제 이 비밀의 화원을 연습하다 보니까 저 스스로도 뭔가 많이 힐링이 되고 여기 있는 분들한테 많이 의지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 극이 그런 힘을 가진 극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봄에 하루라도 시간을 내셔서 저희 비밀의 화원 보러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데보라 마사 수업이 외에도 많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유비 배우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데보라 마사 수업이 외 다른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류비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이 공연이 찬손이 찬손을 위로해주는 공연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따뜻한 손이 찬손을 녹여주는 게 아니라 찬손끼리 서로 손을 잡고 위로하고 힘내는 공연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공연을 하면서 저한테는 개인적으로는 도전이었는데요. 이 가사 중에 뭐 할 수 있어, 대사 중에 할 수 있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굉장히 흔한 말이긴 한데 이 따뜻함 속에 배어 있으니까 정말 힘이 되는 말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극장에 와서 이 힘을 함께 느껴보셨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따뜻함이 주는 힘이 있거든요. 그 힘을 비밀의 화원을 통해서 느껴보셨으면 합니다. 다 같이 느껴봐요. 감사합니다. 네, 그날의 박슬기 배우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슬기입니다. 앞에서 하고 싶은 말을 다 해주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데보라의 역할 대사 중에 우리가 이 책을 비밀의 화원 책을 처음 읽었었던 날은 마법 같았거든 라는 말이 있는데 저에게는 이 마법이라는 단어를 선택하는 게 되게 크게 느껴졌거든요. 왜냐면 살면서 마법 같은 순간이 정말 없잖아요. 근데 저도 인생에서 딱 한 번이었거든요. 근데 그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난 이후로 정말 인생이 긍정적으로 바뀌었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되게 그게 크게 느껴졌나 봐요. 그래서 데보라나 아이들이 그 사건을 마법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정도로 그런 의미를 가졌다면 이 아이들에게 비밀의 화원 책이란 진짜 유일한 길, 유일한 희망 혹은 삶의 지침 이런 걸로 생각을 했을 것 같아서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긍정적인 성장을 했을 것 같아서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은 관객분들 중에 정말 단 한 분이라도 아니면 저희 공연을 함께하는 분들 중에서 한 분이라도 정말 이 비밀의 화원 공연이 마법 같은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품고 막공까지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비밀의 화원 창작진과 배우분들의 인사 말씀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질의응답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기자님께서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스태프분이 마이크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SBS 박지현이라고 합니다. 저 작가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아이들을 보면은 사실 원작과 지금의 아이들이 비슷한 환경에 있다고 생각할 수 있고 성장하는 것도 비슷한데 한편으로 보면 그 보육원이라는 환경이나 오픈데이를 기다리는 아이들은 또 원작과는 상당히 다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보육원이라는 걸 좀 생각하게 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제가 아까 그 어른이 되는 과정에서 힘들 때 비밀의 화원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이야기가 단지 이렇게 10살이나 완전 어린아이들을 위한 이야기만이 아니라 좀 이제 사회생활을 하게 되는 사람들에게도 왜냐면 어른이 되면서부터는 딱 내가 좋아하는 거나 이런 거보다 잘하는 거나 돈이 되는 거 이런 것만 생각을 하게 되고 책임감이 무거워지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소중히 생각했던 것, 이런 비밀의 화원 같은 것들을 잊을 수 있을 나이라고 생각을 해서 딱 어른이 되어가는 시점에 있는 보육원 아이들이 이 어릴 때 좋아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자기 마음속에 가지고 사회로 나갈 때 내 마음속에 힘이 되는 이야기를 쓰고 싶어서 그렇게 설정하였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앞쪽에 마이크 전달 부탁드립니다. 시간 잘 봤습니다. 서강공사의 조정입니다. 저는 음악을 담당하신 분들께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끝나면 유비배우님께도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연을 보면서 음악이 정말 뭔가 경쾌한 부분도 있고 또 가사가 되게 또 감동으로 와닿는 부분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딸 둘이 있는데 데리고 와서 보여드리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악에 어떻게 또 저한테 주변에 음악으로 뭔가 희망과 행복의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게 좀 추상적일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 따뜻한 감동과 메시지 그리고 원작에는 예리가 비밀의 화원을 바꾸면서 마음의 상처가 치유가 되잖아요. 그런 치유가 되는 부분들까지 혹시 고려하셔서 하셨던 부분이 있다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비 배우님은 개인적으로 킬링타임에서 제가 보고 있긴 한데요. 네, 지금 이렇게 밝고 명랑한 또 어떻게 보면 경쾌한 이 작품에 얼마 전에도 종이기원에서 또 활동하셨던 걸 알고 있습니다. 네. 밝고 경쾌한 작품에서 또 역할하는 부분들에 대한 소감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독님 하실 동안 저 생각할 테니까 감독님 먼저 질문이 그럴까요? 사실 이제 아까 제가 처음 인사말 말씀드릴 때 말씀드렸던 그 키워드에 집중을 하고 거기서부터 제가 받는 사실 제가 작업하는 거니까 개인적으로 제가 느끼는 어떤 정서적인 여러 감정들이 저의 음악으로 이제 표현이 되는 것 같은데 이를테면 아이들이 처음 오프닝 넘버에서 부르는 장면 같은 경우에는 이건 사실 감독님의 입으로 표현된 말씀을 듣고 제가 내가 그렇게 썼구나 이렇게 느낀 부분이긴 한데요. 이 아이들이 그동안 절망도 했었고 또 약간의 슬픔이 있지만 또 앞으로를 기대하면서 희망도 가져보고 하는 어떤 따뜻한 정서가 함께 담겨있다 오프닝에 라고 감사하게도 말씀을 해주셔서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정서들이 좀 음악에 담겼으면 했던 것들이 있고 이를테면 또 씨앗을 심었을 때 식물이 자라나는 그런 과정이 조심스럽지만 점점 펼쳐나가는 방식으로 음악이 전개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식물이고 예쁜 꽃이니까 예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작업했던 것 같습니다. 감독님은 어떠신가요? 네, 우선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제가 예전에 썼던 작품 중에 하나가 프랑켄슈타인이라는 작품 중에 있어요.
거기 배역 중에 주조연 배우가 죽음을 맞이하면서 마지막으로 부르는 너의 꿈속에서라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그 노래를 할 때 제가 작품할 때 잘 고집을 좀 안 부리는 편인데요. 좀 그 곡은 조금 가능하면 제가 표현한 대로 좀 가고 싶다라는 것을 제작진한테 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주로 뮤지컬에서는 그 인간의 고뇌들을 좀 보이고 자신들의 고민들을 좀 보이는 것 때문에 좀 주로 단조라는 그 형태를 좀 많이 빌려서 곡을 좀 쓰는 편인데 저는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 너무 그 단조에 우리가 많이 기대지 않나라고 생각해서 그 노래는 철저하게 좀 장조를 메이저를 선택해서 좀 갔었는데 그런 것처럼 이 작품도 어떻게 보면 분명히 희망은 온다고 하지만 실제 희망을 아직 맞이한 부분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우울할 수도 있고 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 작품에서는 그 희망을 뜻하기 위해서 저희가 좀 장조라는 형태를 계속 끊임없이 놓치고 가고 싶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장조 안에 왈츠가 있고 장조 안에 탱고가 있고 좀 그렇게 좀 보이고 싶어서 저희가 지금 이 메이저라는 것을 좀 선택하면서 좀 계속 끝까지 저희가 유지했었던 부분들이 좀 포인트라고 좀 저는 생각하고 표현했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많아서 정리가 좀 됐는데 킬링타임에서는 제가 이때까지 했던 제 모습을 그냥 그대로 유쾌하게 보여드린 면이 많았고 사실 이 전 작품에서는 50대 역할이었었어요. 그래서 바로 다음으로 이제 이 아이를 표현해야 되는 역할에서 사실은 처음에는 난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그 발성이나 어떤 캐릭터의 그것들을 외면들을 벗어던지는 게 쉽진 않은 작업이었는데요. 근데 일단은 이 공연을 하게 되면서 제가 아까 도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저한테 제가 스스로 한계를 뒀던 것 같아요. 나는 이런 역할을 못해. 나는 이런 역할로 쓰일 거야. 이런 한계를 정해두고 있었는데 이번 작품을 하면서 그 한계가 그냥 나만 생각하는 거였구나. 내가 나 스스로 한계를 두고 있었구나라고 생각해서 그 한계를 벗어 던지고 있었는데 이 친구들이 너무나 많은 도움을 줘서 그리고 나라서 할 수 있구나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저 뒤쪽에 마이크 전달 부탁드립니다. 네, 서울 나주의 이유입니다. 두 분께 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우리 그 정동국대 이수연 팀장님 그리고 연출님이나 감독님 중에 또 대답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정동국장은 지금 이제 새롭게 그 여러 가지 변모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으로 예전에 이제 그 방향성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이 작품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이제 뮤지컬도 아까 우리 배우님이 말씀 중에 정동을 사게 돼서 너무 잘 어울리고 좋았다라고 하는 말이 저도 굉장히 좀 공감이 가는 얘기이기도 한데요. 특별히 이 작품을 선택을 했을 때 정동 극장의 어떤 정체성이랄까 또 극장이 가진 어떤 특성을 가지고 그런 선택을 하게 됐는지 그리고 또 어떤 차별성을 계속적으로 가져가기 위한 어떤 것들을 기준으로 작품을 선택할 때 어떤 기준들을 가지고 이 작품을 선택했는지 말씀을 좀 듣고 싶고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합창을 굉장히 좀 합창이 많이 들어간다라고 이 보도자료에도 강조를 해놨는데 합창은 처음에 좀 잘 못 본 것 같아서 많은 타고 하면 한두 그 곡은 나왔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잘 못 들었는지 좀 못 본 것 같아서 그 부분도 그렇고요. 어쨌든 이 향기를 또 이렇게 도입을 해서 한 부분은 아주 너무 멋졌습니다. 네. 네, 정국장 이수연입니다. 처음 주신 질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자님도 잘 아시겠고 저희도 청약진 또 배우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정국장은 지난 한 3, 4년, 4년간의 굉장히 큰 변화를 많이 가져오고 있습니다.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을 직접 기획하고 제작하는 시스템을 구현하고 있는데요. 비밀의 화원 같은 경우는 우선은 저희 이 작품을 왜 하기로 정했냐라고
주셨지만 정동극장에 이렇게 어울리는 제목의 작품은 없을 것 같다라는 이유였는데 정동이라는 공간이 다 아시겠지만 서울의 너무 중심이지만 굉장히 중심이지만 굉장히 숨겨져 있는 것 같은 그리고 숨겨져 있는 데서도 또 문을 들어와서 또 깊게 극장 안에 들어와야 되는 이런 구조가 저희 정동극장하고 굉장히 잘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마음속에 비밀의 화원을 찾는 일, 또 비밀의 화원을 보는 일, 그리고 그로 인해서 어떤 따뜻한 정서감을 느낄 수 있는 작품이 저희 극장에 굉장히 정서적으로 그 다음에 느낌적으로 잘 어울리지 않을까라고 해서 정말 이 소치 작가님이 이 트리트먼트 시나리오를 주셨을 때 고민하지 않고 이 작품이 가장 잘 어울리는 작품이 될 것 같다는 게 있었고요. 어쨌든 여러 가지 장르의 작품을 하기 때문에 많은 메시지를 담고 있는 저희가 지금까지 앞에서 선보였던 다른 작품들도 각각의 강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여러 가지 메시지들을 관객들한테 보여드릴 수 있는 작품을 선택함에 있어서 다양성이라는 기조에서 또 굉장히 많은 의미를 또 부여한 작품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지금 시연을 보셨겠지만 이제 하이라이트를 보셨겠지만 정말 남녀노소 연령이 없는 모두 다 보시고 따뜻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는 작품이세요. 그런 것들이 저희가 공공극장으로서 또 공공극장이 뮤지컬이라는 조금은 상업적인 장르의 어떤 비영리적인 틈새를 공략하고 고민한다면 저희가 구현해야 하는 제작의 방식이 아닌가, 제작의 작품들이 아닌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음악. 네, 뭐 저는 합창 부분만 변명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합창 부분 오늘은 아무래도 주연분들도 저희가 노래를 하는 것들을 좀 포함을 하다 보니까 많이 포함하지 못했었는데요. 저희는 뭐 1번, 3번, 8번 이렇게 넘버 순위 굉장히 한 3곡, 4곡 안으로마다 계속 합창이 잘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회 된다면 좀 더 많은 매체들을 통해서 좀 더 합창들이 있는 것을 좀 더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국의 저는 개인적으로 이 디즈니라고 표현하는데요. 저희 작품이 한국의 디즈니의 좀 시초가 되는 작품이라고 감히 표현하고 배우들이 잘 표현할 거라고 믿습니다. 일단 잘 향에 관련해서 예, 감사합니다. 칭찬해 주셔서 조금 고민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향이라는 것이 되게 감각적으로 이 대본을 읽었을 때 어떤 흙냄새, 풀냄새, 꽃냄새, 실제로 무대에 흙을 깔았으면 좋겠다. 이 관객분들이 내려오시는 이 계단에 어떤 흙바닥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소리부터 시작을 했었거든요. 이제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과정에 있어서 모든 것들을 다 갈 수는 없고 그렇다면 현재 상황 안에서 저희가 그래도 무언가를 시도해 볼 수 있다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라고 생각해서 선별해낸 것이 이제 향이라는 부분이었고요. 하지만 향이 또 굉장히 개인적인 어떤 취향을 타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 나고는 향이 누군가한테는 굉장히 좋을 수 있지만 누군가한테는 사실 역할 수도 있고 라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고심을 좀 많이 했었고 하지만 어떤 의도한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좀 시도를 해보자 라는 것으로 결정을 내려서 진행을 한 결과고요. 그래서 너무 달거나 그러니까 꽃향이나 이런 부분에서 너무 단 향은 사실 이제 계속 맡다 보면 좀 두통이 오기도 하고 저희가 연습실이나 뭐 이제 계속 공연 연습을 하면서 테스트를 계속 지속적으로 해왔었거든요. 그래서 최소 이 프로덕션 안에 있는 분들은 두통을 유발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저희 안에서 일단 저희의 최대의 선에서 맡아가면서 또 어떤 타이밍에 어떤 방식으로 어떤 포인트에 어떤 장면에 이 향들이 좀 퍼질 수 있는지 그것이 적정한 선에서 또 향이 사라지고 잔향이 남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이건 저뿐만 아니라 저희 PD님들, 기획팀, 저희 기술팀 모두 다 같이 굉장히 고민하고 여러 번 테스트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요 향이 관객분들에게 돌아갈 때도 뭔가 그 은은하게 남아있는 저희 작품의 어떤 힘처럼 남아있는 것으로 느껴진다면 작은 성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향기는 안전성 테스트까지 다 마친 향입니다. 네, 저희 지금 시간이 벌써 3시 30분이 되어가지고요. 혹시 마지막 질문이 있으시면 한 분만 받고, 네, 시연의 기자님께 마이크 전달 부탁드립니다. 네,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하고 저희 포토타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산에서 장민수라고 합니다. 일단 그 연출님 방금 말씀 주신 거에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은 거는 지금 어쨌든 아직은 이제 마스크를 쓰고 이제 공연을 보게 되다 보니까 그 향이 제대로 전달이 될까 하는 의문이 조금 있거든요. 저도 좀 전에 이제 공연 보면서 향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추가적으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배우분들 특히 이제 홍나연 배우님 공연하시는 거 방금 봤는데 그 어린아이 역할을 굉장히 잘 하시는 것 같아서 근데 또 이제 다 성인 배우들이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심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서 어떻게 좀 포인트를 잡고 연기를 하려고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마스크를 지금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돼가고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지금 이제 극장 안에서는 마스크를 권고사항으로 촬영을 해야 하는 상황임을 인지하고 있었고요. 네, 그 개인적인 어떤 취향과 결국엔 연결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향이 납니다. 여기서 저희가 이런 향을 발향하고 있어요. 라는 걸 반드시 알아달라라는 어떤 느낌보다는 되게 자연스럽게 묻어지는 어떤 향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실제로 향을 잘 맡으시는 분들도 민감하게 맡으시는 분도 있고 사실 되게 무디게 느끼시는 분도 계실 텐데 그걸 저희가 뭐 1대1로 이렇게 다 맞추기는 분명히 어려운 지점이 있으니 하지만 이 향이 은은하게 남아서 느껴질 수 있는 수준이라는 기준점을 세웠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 기준에서 누군가는 빠르게 캐치할 수 있고 누군가는 아마 나가실 때까지 모르실 수는 있겠다. 하지만 전체적인 퍼센테이지 안에서 조금 높은 확률로 은은하게 느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마스크를 착용하고 계시는 부분에 있어서 아주 크게 방해 요소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희가 정확하게 이런 냄새를 이 포인트에 확 맡아달라라고 한다기보다 물론 저희가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하지만 결국에 가장 큰 목표는 은은하게 남아서 그 잔향을 느낄 수 있는 어떤 느낌. 그래서 이 공연이 끝났을 때 향과 노래와 우리 배우들의 연기가 가슴에 남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었던 것 같아서요. 그런 기준으로 좀 구성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긴 시간 창작진 네네네 죄송합니다. 네, 빠르게 천천히 해주셔도 됩니다. 제가 어쩌다 보니 이제 노인 역도 많이 하고 어린아이 역도 많이 하는데 그때마다 이제 자연스럽게 그런 관심이 가는 것 같아요.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웃고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말을 하고 또 노인분들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반응을 하시는지에 대한 그런 자연스러운 호기심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관찰도 많이 하게 되고 다큐도 되게 좋아해서 다큐 같은 것도 많이 보게 되고 또 저희가 또 사실 실제 어린아이라기보다는 극중극 속의 또 어린아이를 표현하기 때문에 그 결을 또 정하는 데 연출이랑 많은 이야기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실제 에이미는 10대 후반이지만 또 메리, 극중극 속의 메리는 10살이기 때문에 그걸 10대 후반이 표현하는 10살 어느 정도로 우리가 가져가야 할까에 대한 그런 지점도 굉장히 많았고요. 또 왔다 갔다 하는 장면도 있어요. 어린 시절을 회상하면서 성인인 이제 에이미가 그렇게 10살 때의 에이미를 바라보는 장면도 있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걸 이제 뭐 말투나 행동이나 반응들을 되게 우리가 어떻게 같이 결을 맞춰가야 할까에 대한 고민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얘기를 통해서 지금 굉장히 아름다운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많이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어주신 창작진분들, 배우님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응답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창작진분들, 출연진분들 잠시 퇴장하셨다가
무대가 정리된 후에 다시 입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잠시 퇴장 부탁드립니다. 네, 무대가 정리된 후에 포토타임은 2번 진행됩니다. 창작진, 출연진 분들이 모두 있는 포토타임 1번, 그리고 배우분들만 있는 포토타임 1번으로 총 2번 진행될 예정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